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김수정입니다. 3월 30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어든 132만 3천 톤으로 감축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전환,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6개 부문별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응패스 도입과 정원도시 조성 등 90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29일 시청 집현실에서 세종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호 시장과 정상만 민간위원장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안과 2023년 세종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확정된 최종안은 2050 탄소 중립을 향한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미래 도시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인 86만 8천 톤 CO2 EQ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가 관리하는 부문은 전환,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총 6개 부분이며 90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환 부문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1메가와트급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한 곳 설치, 6-2 생활권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에너지 저감형 그린 산업단지 전환 등이 추진됩니다. 건물 부문에서는 신축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3등급 수준 시행,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관리 최적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8만 3천 톤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이응패스와 어울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기수소차 지원 및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친환경차 전환, 교통수요 관리로 2030년까지 19만 9천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농축산 부문에서는 저메탄 사료, 양질의 조사료 이용 확대 및 저탄소 가축 사양 관리가 추진으로 4만 7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저감 활동, 새활용센터 운영으로 3만 4천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합니다. 흡수원 분야에서는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을 통한 다각적 탄소 흡수원 확대 방안 마련하여 10만 4천 톤의 흡수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날 확정된 기본 계획은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 열린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난해 8월과 10월에 열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정책 세미나 등 회의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5차에 걸친 감축 부문별 전문가 자문회의와 지난해 12월 28일과 올해 2월 27일 등 2회에 걸친 시민공청회 의견도 반영됐습니다. 세종시와 세종시 경제인 단체가 2026 세종국제정원 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시는 29일 시청 세종실에서 최민호 시장, 이두식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이윤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장, 김영숙 사단법인 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세종국제정원 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세종시가 국제적인 정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2026 세종국제정원 도시박람회의 기업 참여 홍보 지원, 박람회장 내 기업정원 조성 및 행사 프로그램 지원, 박람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정원 속의 도시 세종 건설 적극 협력, 정원 관광 활성화 및 정원 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 노력 등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 28일 2026 세종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연구 영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고, 정원 속의 도시 세종 건설을 위한 4대 전략 45개의 세부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실과 부서, 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2,600여 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교묘해진 전화사기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민원인 정보 취급에 더욱 유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3일간 진행된 교육에서는 정보보안 분야 국제공인 자격을 갖춘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가 진화하고 있는 전화사기 보이스피싱, 문자사기 스미싱, 해킹 메일과 관련해 해커들의 피해자 접근 방식, 사기 피해 유형 등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에 있어 신중할 것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최신 해킹 유형과 보도된 피해 사례로 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보안 지식을 쌓았습니다. 문체부는 3월 29일 금요일 방송영상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2024 방송영상 리더스 포럼 제1차 회의를 열어 K방송영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콘텐츠 산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합니다. 방송영상 분야 학계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한 포럼은 지난 2003년부터 업계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해온 협의체입니다. 올해 포럼은 세계분과, 혁신 생태계 조성, 상생공정 환경 조성,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도약으로 구성해 민간 위원 총 27명이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 예정입니다. 연간 총 8회의 포럼을 개최해 분과별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고 특히 하반기 마지막 회차에는 공개 세미나를 열어 2024년에 논의를 총결산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방송 영상 산업의 2023년 성과를 돌아보고 2024년에 논의할 주요 현황과 운영 방향을 토론합니다. 지난해 방송 영상 산업에서는 힘센 여자 강남순, 이제 곧 죽습니다, 소년시대 등 국비 지원을 받은 흥행작들이 국내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영상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제작 비용 세액 공제율을 기존 3에서 10%에서 최대 15에서 30%까지 상향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포럼을 소통장구로 삼아 방송 제작사의 지식재산 확보를 전제로 한 지원책,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세계 경쟁력 강화 등 정부와 업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현안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행복청은 제2행정지원센터 건립사업 기본구상 연구 영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3월 29일 금요일 밝혔습니다. 기존 행정지원센터 어진동 소재 일사년 준공 가동률은 현재 포화 상태이며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대규모 회의 행사 수요 증가로 제2행정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행정지원센터의 회의 행사 수요와 향후 행복도시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상 수요를 산정하고 제2행정지원센터의 적정 규모 및 공간 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구 영역은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개월간 진행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